당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확실하게 뒷받침했던 당이고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원내 제1당이고 네. 여당이잖아요. 이 당을 그렇게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지지자들의 인식이 있으면 재건축해도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필요한 상황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중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때라야 성공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재건축도 재개발도 그러니까 중규모 정계 개편도 대규모 전면적 정계 개편도 성공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대통령이 이걸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지금 필요성을 인정 못 받을 거고 입증하기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 이룰 수 없다 그거. 그러니까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도 엉망이 되고 진영은 폭파되고 아주 참혹한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점을 경고한 거지. 그거는 뭐 정치에서 그런 거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네. 지금 그게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잖아요. 네, 거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더 큰 거는 검찰 개혁을 이렇게 한 건데요. 검찰 개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미. 공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진영이라든지 아니, 이런 분들 말고 이쪽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 많잖아요, 지금. 원래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원치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렇게 튀어요? 예. 대통령이 지금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루어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이미 지났어요. 대통령은 뭐 하려고 그러는데 뭐 밑에 사람들이 뭐 법무부 장관이 어쨌다 민정수석이었다 이런 거는 초기에 이 사실을 직시하기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똑바로 안 보려고 이제 안경 깨야 제대로 보이는데 안경 벗고 본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그걸 외면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그거 말고는 다른 설명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걸 원치 않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이 미디어 공론장에서도 이제 지금 보안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남기는 걸 계속 본격적으로 옹호하고 있고 지금 그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작가님, 그 오늘 방송 이제 방송이 나간 이후에 이 방송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고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이 모든 말씀이. 이 모든 얘기는 예.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베스트셀러 중에 제목이 결국은 국민이 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국민이 해요. 저는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나라에도 좋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대처해야지만 결국은 국민이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이 검찰개혁의 그걸 완성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의 정치를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제 정당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이며 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볼 때에만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작가님이 보실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아니 잘못된 길이라고 안 할게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노선을 길을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해요. 존중하는데 그것이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 본인에게도 사회에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긴 해요. 근데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몰라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은 나름대로 모든 것을 본인의 수준에서는 검토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다스베이다에서 다 편집해버린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다 편집한 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다 편집했기 때문에 나도 이유는 있었어. 보니까.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라는 저희 말을 두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를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점이 가장 심각한 건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많은 행위들 중에서 말도 있지만 행위들 중에서 어떤 게 있냐 하면 이것도 다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하고 관련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의 위치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가만히 보면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불공정하게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SNS에 정원호 씨를 띄워가지고. 그 불공정 경선이에요. 대통령이 밀었잖아요. 좀 이럴 때 좀 옆에서 좀 순환 좀 시키세요. 아, 나도 그러니까 유 작가의 그 의견을 다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도 명픽이라고 자칭하면서 뛰어다녔는데 어떤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아무 조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치하면 또 개입한다고 하실 거예요. 아니지 명픽을 팔지 못하게 해야지 청와대 민정실에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나선 건 아니죠. 그런 방식으로 개입한 게 많아요. 조정식 의원이 하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할 거라는 거는 만인 공지의 사실이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을 그 정치인을 정무특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정무특보가 결국은 국회의원들끼리 뽑는 선거에서 국회의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서울시장도 명픽을 넣으려다 실패했어요. 당대표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청래는 나오지 마라고 말을 안 했을 따름이지 SNS에 여러 차례 국무총리 그냥 덕담 차원을 넘어서는 띄우는 작업도 했고요. 그다음에 친명 호소인인지 진짜 친명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민주당의 정치인들 대변인 대변인단에 속해 있는 비평가들 이런 사람들이 정청래 불출마해야 된다는 걸 공개적으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뜻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수행,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성실하고 유능하게 함으로써 당을 이롭게 하고 정부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지 당과 국회의 주요 포스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고 민주적 지도자, 그러니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정치의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이 욕심들을 자리 주요 포스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노력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 이것도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구상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그게 뭔지를 아무도 몰라. 어떤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구상을 설명을 하고 새로운 집과 동네의 조감도를 보여주고 동의를 받아서 이걸 추진하는 게 아니고 뭔가 대통령의 권력의 힘으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불안하고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지금 여당 대표를 사실상 명픽으로 해서 성공시켰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보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이걸 모르나? 또는 대통령의 참모들은 이걸 모르나? 이런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통령이 하점 전부터 너무너무 걱정됐어요. 진짜. 지금도 걱정하고 있고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받아들여요. 아 이렇게 가는구나. 돌아올 수 없구나. 이제 돌아오기 어렵겠구나.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인 조건에서 제가 보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조건에서 우리는 각자가 뭘 어디서 어떻게 저는 당원도 아니니까 뭐라고 뭐 할 방법도 없는데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 또는 이재명 대통령을 그동안에 성원해왔던 시민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보자. 네. 예,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설마 하지 말고 이것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각자의 몫을 생각해봐야 될 때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구조적 다수라는 말을 했죠. 썼죠. 예. 네. 이제 그거는 성립할 수 없는 단어예요, 원래. 민주주의 선거에서 대통령을 뽑고 5년마다 뽑고 지금 우리 예. 4년마다 국회의원을 뽑는데 다수가 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건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머릿속에 지금 뭔가 있어요. 아 어떤 모델이 예, 뭔가 있는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그걸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적 다수를 만들려고 했던 가장 확실한 시도의 사례를 보면 그 3당 합당이에요. 1990년에요. 그게 민정당, 그다음에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그다음에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이 세 개가 합쳐갖고 의석의 거의 70%가 넘는 의석을 가진 거대 민자당을 만들었잖아요. 그 지역구도로 보면 TK, PK, 충청도를 합쳐가지고 구조적 다수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그 다음 총선에서 바로 깨지거든요. 민주주의 선거에서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이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는 발상 자체가 그 불가능한 발상이에요. 이제 어떤 의미를 담아서 구조적 다수라는 말씀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대통령이 지금 아직 말하지 않은 어떤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대한 구상이 있고 그 구상을 뒷받침하는 팀이 밑에 있다고 봐요. 그런 게 없이 그런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 팀의 기획 수준이 되게 형편없어요.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리스크는 엄청 높고 실패 가능성이 농후한 길로 지금 대통령이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지 않으면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게 불가능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론하는 거고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통령의 이 생각을 알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이 나오고 나면 추론해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이제 이게 얼마나 좀 우스꽝스러우냐 하면 대통령이 모호한 말을 하고 SNS에나 이런 데서 물론 해석이 필요하고 그러면 해석 투쟁이 막 벌어져요. 예. 민주정에서는 이런 예.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민주정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안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돼요. 해석의 여지 없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대통령이 SNS에 뭐 부처 돼지 이런 거 올리면 이게 뭔지를 둘러싸고 대변인이 나와서 해명하고 뭐 누구는 그게 문조 털레를 유시민을 겨냥한 거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조선일보라 그러고 이 난동이 벌어져. 이 소동. 아이 그 조선일보였어요. 좋아요. 여하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대통령의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한 게임,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뭔가를 감추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를.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자기를 친명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모호한 말을 계속 주기적으로 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거는 민주정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저는 뭔가 이상해요. 뭔가 잘못됐어요. 크게. 근데 이제 오늘 방송이 나가면은 이런 비판이 또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반명선언. 반명선언. 이제 유시민, 너가 ABC 벤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그렇게 떠들었지. 근데 웬걸? 네가 제일 먼저 돌 던지네. 이 비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돌 던지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선택을 받아들여요. 저는. 대통령이 그런 길로 가려고 한다는 걸 받아들여요. 그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든가 뭐 정치적으로 틀렸다든가 이렇게 그건 얘기하지 아니라는 않아요. 겁니다. 다만 실패할 거라. 그리고 너무 위험하다. 음. 본인에게만 해로운 것이 아니고 그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진영과 그 많은 시민들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만들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돌 던지면 망해라고 던지는 거잖아요. 그거랑은 전혀 그러니까 뭐 다르다는 노무현 거죠. 대통령 네. 퇴임 후에 검찰 수사 받을 때 죽어서 뭐 속죄해라 이렇게 하는 게 돌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방송 이후에 제가 바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림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작가님이 봤을 때 그 실패 길로 간다고 보셨으니까 그 길이 좀 바로 잡히거나 아니면 유시민 작가 보란 듯이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마무리가 되거나. 그러면 더 좋죠. 네. 제가 틀렸고 음. 대통령이 만인의 지지를 받으면서 성공했다 그 길이 그게 뭐 재개발이 되었던 재건축이 네. 되었던 뭐든 성공했다 그럼 저는 아쉬움이 없어요. 잘 됐다.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선택과 무관하게 그의 인생은 언제나 응원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예, 그의 인생
지금 60년이 좀 넘는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볼 때 늘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전에 비평을 통해서 지지할 때도 늘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간 이재명의 삶에 대해서는 늘 응원하는 마음이 있고 잘 되기를 바라요. 제 생각이 틀려서 저는 완전 쫄딱 망하고 욕만 먹고 끝나고 책도 안 팔리고 욕만 뒤지게 얻어먹고 그리고 대통령은 보란듯이 성공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다 갈아엎어가지고 정말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서 뭐 정권 재창출도 성공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네.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다고요. 네. 대통령의 구상과 대통령의 생각이 옳고 옳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이해를 받고 그렇게 해서 현실에서 성공하면 좋겠어요. 네. 나는 망해도 괜찮아요. 이게 예. 그 매불쇼에서 어제 벌린 하나의 어떤 대사건인데 굉장히 전 중요한 날이었다고 생각해요. 대사건이라고 보시는 아, 거예요. 그렇죠. 예. 유시민 씨가 가지는 영향력을 놓고 봤을 때 유시민 씨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식인이라고 불렸던 유시민의 저는 이제 끝이 없는 추락이다. 전 그렇게 일단 규정을 하고 싶고 어제 저는 기억나는 발언은 이재명 정부는 실패할 것이다. 역시. 네, 실패할 것이다. 본인의 바람과 희망을 섞은 기대를 그렇게 써놨는데 전 이 말 들으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유시민 씨는 누가 뭐래도 아마 정청래 후보 찍을 겁니다. 지금 당원은 아니니까 의사표시권은 없지만은 표결권은 없지만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최욱, 김어준 셋이 세트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다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송영길, 예. 김민석 두 분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남은 사람 정청래 후보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더하기 빼기 산수로 추론이 가능한 왜 건데. 고민정일 수도 아니 있지, 세 명으로 고민정. 가니까 네. 세 명으로 간다 치면 아니 근데 저는 정청래 후보가 했던 말이 생각나요. 네. 옛날에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판도라에서 그냥 싫어요. 생각조차 하기 싫어요. 내가 좀 민망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싫어요. 이 말을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또 정청래 후보가 그때 이후로 생각이 많이 바뀐 줄 알았는데 최근에도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라는 말을 여당 대표 신분으로 하잖아요. 네. 이건 간땡이가 배 밖에 나온 발언이거든요. 그냥 간이라고 표현 안 한 이유가 예. 제가 이거는 더 부각을 시켜야 되니까 간이 예. 많이 부었다. 그래서 예. 간땡이가 배 밖에 나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정청래 후보의 인식과 유시민 씨의 인식과 김어준 씨의 인식과 최욱 씨의 인식이 어제로서 이제 다 거의 정리가 되는 거 아니냐. 저 그 생각을 했고 하나만 제가 예를 들게요. 지금 이재명 정부 망했으면 좋겠다 막 고사 지내고 있는데 필연적인 실패의 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과연 왜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는가에 대한 논거를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1개월 지난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중간에는 지지율이 한번 70까지 찍은 적도 있고 그 많은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었는데 어느 지점에서 어떤 대목에서 필연적 실패의 길을 갔나 그러면 그렇게 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해법을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인생 선배시니까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야 내 말 안 들으면 실패의 길이야. 그치? 내가 경고한다. 근데 넌 필연적 실패의 길을 갈 거야. 왜냐? 너는 나한테 전화도 안 하지. 연락도 안 하지. 물어보지도 않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넌 실패할 거야. 필연적으로 실패할 거야. 라는 악담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이나 뭐 인사 문제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또 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검찰개혁 이제 우리가 수사권 기소권에 대한 분리는 대통령께서도 대표 시절이든 언제든 굉장히 확고했습니다. 그 안에 보안수사권 문제는 좀 별도예요. 그때부터 보안수사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지금 나와서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갑론을박 토론의 장이 열린 거지 대통령은 명확하게 지금도 과거에도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이걸 어긴 적은 없어요. 근데 마치 대통령 되기 전에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의지를 막 보여서 표를 받았다가 이제 와서 대통령이 한 발 빼는 모습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 나눴던 내용 중에 팩트 체크할 만한 대목들이 좀 있죠.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사 문제에 대한 것인데 명픽이라고 해서 정원호 이제 서울시장 후보와 이제 김민석 총리와 또 이제 조정식 그 지금 국회의장을 예. 말씀을 하셨잖아요. 딱 찝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됐죠. 물론 대통령께서 뭐 트위터 한번 일 잘하시네요 칭찬해 준 것 당원들의 마음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원호 후보가 대통령께서 당시에 칭찬한 것만으로 성공했냐? 아니에요. 그 경선을 통과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 전에 예. 이미 대통령께서 칭찬했기 그 훨씬 전부터 정원호 바람이 불었었습니다. 되게 신선하다. 행정가다. 삼선이다.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해봤다. 그리고 당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그 정권 시작하자마자 선거에서 유일하게 삼선이 그렇죠. 된 그런 바람들이 있었고 그 흐름이 계속 있었어요.
느닷없이 뜬 사람이 아니에요. 예. 흐름이 있고 또 실제로 어디 뭐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하게 1등한 것도 있습니다. 있었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일을 그렇게 잘하신다면서 한 게 더 도움은 됐겠지만 이 대세가 이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픽 때문에 된 건 아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당원들이 현명하게 지혜를 모아서 또 본인들의 판단하에 경선을 치렀고 과반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당원 주권주의에 대한 저는 기본 적인 것에 대한 좀 무시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있을 수 없고요. 제가 조금 더 진행을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가 신났더라고요. 유시민 씨 워딩 다 긁어다가 조선일보가 오늘 대서특필 했는데 이것도 유시민의 적이 유시민, 유정유예요. 무슨 말이냐? 유시민 씨가 매불쇼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최근에 조선일보가 띄우는 사람을 주의하라 그랬거든요. 오늘부터 유시민을 주의해야 됩니다. 아니 분명히 그랬어. 조중동이 띄우는 사람을 조심해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왜 재래 언론의 대표주의자라. 근데 조선일보에서 오늘 유시민 엄청 띄우던데요.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현재 상황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건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실패 가능성에 대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대처해야만 국민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국민이 나서서 뭔가를 바로잡지 않으면 길이 없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국민이 나서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서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정확하게 궁금합니다. 그거는 예. 국민이 나서라가 아니라 딴지야 나서라죠. 그러니까 국민 중에 예. 일부에게 지금 지령을 내리고 있는 거고 그걸 자꾸 국민 팔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거기서도 정청래 후보가 국민 팔았는데 유시민 씨도 국민 팔지 마시고 그리고 그때도 뭐 코어 지지층 갖고도 말장난 한번 했거든요. 김어준 씨가 코어 지지층도 김어준 코어와 유시민 코어, 딴지 코어가 흔들린 거지 이재명 정부 지지율은 코어들이 흔들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아니 국민들 그럼 누가 들고 일어나야 됩니까? 그걸 좀 명확하게 저는 좀 지칭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 그래서 생각이 뭐 듭니다. 언론에서는 계속 해석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전대를 겨냥한 이야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약간 통합과 연대,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면 처음에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잘하시는 걸 보고 민주당 지지 혹은 대통령 지지로 돌아선 그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인 감정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걸 느꼈냐면 배타적인 언어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 그랬냐면 제가 왜 그 말 느꼈냐면 이거는 이제 옆에 계셨던 홍사훈 씨가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잠깐 말리긴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집토끼 산토끼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집토끼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민주당 계속 지지했던 분들이겠죠. 뭐 저 같은 사람들. 근데 또 산토끼라고 하면은 뭐 신인규나 뭐 이렇게 박영식이나 민주당은 그동안 지지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잘하시는 거 응원하는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기본 생각이 이런 산토끼도 데려와서 집에다 기르면 집토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보고 네. 늑대래요. 근데 늑대. 늑대라고 늑대래. 하니까 그러니까 늑대가 와가지고 나 집토끼를 다 풀만 잡아먹는데 먹는데 억울해 죽겠어. 나 풀만 먹는 토끼인데 아니, 억울해 그러니까. 죽겠네 진짜. 아니, 늑대래. 그러니까 그래서 늑대가 두 분이- 와서 잡아먹는다고 두 분이 하니까 표정이 완전 갈립니다. 우리 영식이콘이 너무 풀만 심각해. 먹어요. 쑥만 너무 먹는 심각해. 분이에요. 쑥만. 아니, 풀만 먹는데 무슨 물론 늑대래. 근데 예. 이 발언에 늑대가 어딨어. 이 발언에 대해서 뭐 네. 옆에서 제지를 하긴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아까 이제 이재명 정부도 49.4로 시작했다가 네. 70 가까이 가신 분들을 보면은 한 20% 가까이가 집토끼가 아니었던 분들이 지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겨레에서 실제로 여론조사 그렇게 분석은 해냈고요. 그렇죠. 그래서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보고 우리가 늑대라고 내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탄핵 이후에 있었던 그 대선에서 40%대로 이겼어요. 예. 근데 당시에 유시민과 홍준표를 합치면 그 숫자가 더 큽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40%대로 이겼고 나중에 다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여러 이벤트도 많고 또 대통령 지지를 많아서 70, 80까지 올라갔어요. 지지도가. 네. 그러면은 약 당시 이제 높게 봐도 한 80까지 갔다 치고 물론 북한 이벤트도 있긴 했지만 2배 가까운 분들이 전통적 지지자가 아니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뉴 문재인이 생긴 거죠 당시에. 당시 근데 그렇게 규정만 못했을 그렇지. 뿐이죠. 예. 그러면은 그때 비판했냐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늑대로 봤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당시에 유시민 선생님은 어용지신이긴이 되겠다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아예 무조건적인 응원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당시에. 돌이켜보면 어용지신이 되시겠다고. 지금의 이재명 정부의 소위 말하는 그 재건축 방식이라고 하는 게 필연적으로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유시민 작가는 규정적으로 말을 했거든요. 아, 그런데 전 유시민 작가의 문제적인 이해하겠는데 전 말투가 아, 말투가? 예, 아. 지금 이 부분이 예. 상당히 감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분명히 우리를 실망시킨 점이 전 있다고 봐요. 민정수석 이상한 사람 계속 오죠. 또 뭐 국방부 뭐 하십시오. 뭐 사관학교 통폐합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방첩사를 해체한다고 했으면 그 다음에 후속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작년 12월 1일 날 보국 훈장 3일장 훈장까지 준 장교가 특검의 피의자로 소환되지 않나. 예. 아니 대혼란은 대혼란. 예. 이런 거 보면은 아니 왜 1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제자리 걸음이고 이런가. 근데 검찰 개혁도 그래요. 저기 보안 수사권 문제 갖고 지금 막 갑론을박하지만은 원래는 정부안이 나오고 나서 이런 논란도 했어야 되는데 정부안이 없잖아요. 국방도 보면 정부안이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 가운데서 어떤 정돈안된 공론의 어떤 야생에 그냥 막 날것으로 던져지는 듯한 이런 어떤 개혁 관리라는 게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지지했던 5, 60대가 조금 요즘 이재명 정부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말도 들리고 그게 6.3 지방선거에서 실제 표심으로 표출이 된 겁니다. 예. 어떤 소모적인 민주진영 내 갈등 대립 때문에 예. 투표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평택에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시장은 민주당 찍어도 보궐선거는 못 주겠다. 이게 부산 민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멀어진 민심이 있고 이 책임감을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그 상황을 그럼 어떻게 수습하고 다시 통합해서 우리가 새로운 다수파 연합으로 국정을 성공의 반석 위에 올려놓고 정권 재창출을 갈 거냐. 여기에 무한 책임감을 갖고 지금은 몸을 던질 때거든요. 예. 근데 자꾸 아직도 1년 전에 그 뭐 검찰개혁 논쟁, 그 다음에 아직도 안위 없이 헤매는 어떤 그 정부개혁. 그러면서 일부 개혁안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예. 재벌개혁이란 말 사라졌어요. 금융개혁이란 말 사라졌습니다. 요즘 정부의 보건복지부나 노동부 장관이 발표 자리에선 보이지도 않습니다. 전부 국토부, 기후부 이런 데서 산업부 이런 데서 다 끌고 가니까 뒤에 처지는 아젠다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권당은 이럴 때 그 처지는 아젠다들을 챙기고 예. 사라진 개혁안을 소외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고 그러면서 실망한 민심이 되돌아오도록 역사 속에 몸을 던지는 예. 좀 이런 책임 있는 자세로 가면 성공합니다. 왜 실패하겠습니까? 근데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제 실패할 거다 말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책임 없는 평론같이 보여주는 거 다 책임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어떤 논의를 조금 더 어떤 그 해결 지향형으로 좀 어떤 그 생산적 공론으로 이끌 책임이 있는 분들이기 예. 때문에 그런데 자꾸 왜 이러지? 실패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정부에 주문한 적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심지어 과거까지 다